아두 2024 특집으로 전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 강원. 이번 시간에는 국회는 지금 특집으로 시작합니다. 올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시작으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약도 대단했습니다. 깨끗한 선거를 시작으로 여야 공동 법안 발의 등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올해 한 해 활약상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4파전으로 치러지는 춘천 갑 선거는 강원도 내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힙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가 재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김혜란 후보가 대항마로 나섰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미래 조일현 후보와 무소속 오정규 후보까지 나서며 치열한 각축전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허영 후보는 정부 실정을 비판하며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새로운 미래의 조일현 후보와 무소속 오정규 후보는 양당 정치 타파를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여야 강원도당도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은 국정을 농락하는 거대 야권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호소했고, 민주당은 민생경제 파탄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와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 간의 양자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선거방송 토론회 주간 강릉시 후보자 토론회. 먼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중남 후보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권성동 후보가 친인척을 동원해 건설회사, 전기회사를 만들어 모든 것을 독점한다는 발언 때문입니다. 강릉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유치, 동해북부선 주문진역 규모, 제2혁신도시 유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설전도 뜨거웠습니다. 상대 후보의 공약 실현 가능성과 의정활동 성과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두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재산 변동 과정과 전가 기록 등을 문제 삼으며 날선 공방을 펼쳤습니다. 선거전이 본격화한 가운데 강릉 선거구 역시 아직까지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부동층 표심이 선거의 승부를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이번 총선 결과와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다혜 기자, 이번 총선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지난 4월 총선에서 역시 강원도 내 주요 화두는 규제개혁과 앞으로의 산업발전 방향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도내 여당 국회의원들이 정부와 한 목소리를 냈고 특별자치도 역시 이끌어낸 것 아닌가 하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반면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에서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분위기도 팽팽했습니다. 선거 결과 전국적으로는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막을 내렸지만 강원도는 정통 보수 텃밭을 인증했는데요. 현역 의원 8명 전원이 방어전에서 성공하면서 국민의힘이 6석, 민주당이 2석 모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5선의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한기호, 이양수, 이철규, 박정하, 유상범 의원이 국민의힘, 그리고 3선의 송기현, 허영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에게 도민들이 다시 한번 배지를 달아줬습니다. 아무래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계획된 각종 현안들이 순조롭게 흘러가기를 기대한 도민들의 마음이 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뜨거웠던 정쟁 끝에 도내 의원들은 다시 한마음으로 지역 발전을 약속하면서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총선은 마무리됐지만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활약도 궁금하실 텐데요. 박건상 기자, 올해 국회는 지금 진행하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눈에 띄는 활약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강원 동해태백 삼척 정선 지역 국회의원이죠.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은 폐광 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실제로 폐광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춘천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때 인구 감소 지역이나 접경 지역에 대한 형평성을 의무 고려하도록 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보다 많은 공공기관이 강원 지역에 이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 갑지역구인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은 타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해도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할 경우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인재 육성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유능한 지역인재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당선 직후 1호 법안들을 이렇게 발의했는데요. 하나같이 지역을 위한 다양한 법안들을 1호 법안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허영 의원은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을 보면 댐 건설 피해 보상 대책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에는 댐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유역 관리기금 조성과 댐 주변 지역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요, 이른바 공룡선거구를 뜯어고치기 위해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을 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는 내용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국회의원들은 여야 없이 원팀을 강조하며 22대 국회를 시작했습니다. 강원 특례 3차 개정안과 특례 시 조건을 조정하는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잠시 영상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원주시를 법률상 대도시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은 대도시 사무 특례 기준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대도시 특례 기준을 현행 인구 30만 이상, 면적 1000제곱킬로미터에서 인구 30만 이상, 면적 500제곱킬로미터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현행 대도시 간주 요건을 만족하는 지자체가 전무해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지자체들은 행정 및 재정적 권한이 대폭 강화돼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완화된 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는 강원 원주를 포함해 경북 구미, 충남 아산, 경남 진주 등 모두 4개 지역입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한 송기현, 한기호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입법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요, 비례 강원도의원 정수 확대와 정책지원관 증원,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외국대학교 유치와 국제학교 설립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요, 행안위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관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의견을 냈는데 앞으로도 정부는 좀 더 폭넓은 권한 이양을 통해서 강특법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과 논의를 계속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송기현 의원의 이야기처럼 정부의 권한 이양이 강원특별자치도가 정상적인 자치도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야를 떠나 강원 지역의 발전을 위해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올해 다양한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현안을 위해서도 지자체들과 함께 국비 확보와 다양한 정부 사업 유치에도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최근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바로 지난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였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3일 밤 국회 본청 앞 무장한 계엄군과 시민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국회 본청 안에서는 군인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출입구에 집기를 쌓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 모습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하자 국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지휘부는 계엄 선포 후 밤사이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원주시를 비롯한 기초지자체들도 새벽까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방의원들도 새벽까지 사퇴를 주시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정상적으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소속 광역 기초의원들은 비상시국대회 개최로 의회 일정을 미루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적지 않은 시민들이 밤사이 발생한 날벼락 같은 사태를 두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로 사태는 150분 만에 일단락되는 모습입니다. 밤사이 시민들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다만 사태가 수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김진태 지사는 물론 단체장들은 평상 업무 수행을 당부하며 일상 회복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도 공동 성명을 내고 계엄 선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밤중 계엄 선포로 인한 충격과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난 4일 밤 강릉 월화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는 영동 지역 야당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탄핵 강릉 비상행동이 개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에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권성동 의원을 비판하고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와 사회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강릉시 의회는 지난 4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대회에 참가하면서 상임위가 여당 시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자, 이다혜 기자, 지금까지 이제 원팀을 강조했던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협업도 이제 비상계엄 사태로 극한의 지금 대립을 겪고 있죠. 먼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현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시간 흐름대로 좀 짚어보자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원들은 계엄 해제를 의결했는데요. 이때 민주당 송기현, 허영 의원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국회로 달려가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보고 야당 중심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됐는데요. 1차 탄핵안 표결에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와 불참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도내 여당 의원들도 모두 불참해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 2차 표결에는 참여하는 것이 당론이 되면서 도내 의원 전원이 투표했지만 무기명 투표여서 누가 찬성, 반대 또는 기권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 국민의힘에선 사임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후임에 강릉의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미 원내대표를 지낸 바 있는 권 의원은 당의 혼란한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고 조기 대선 준비까지 하고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중진인 송기현 의원은 윤석열 내란 사태 특별대책위 부위원장을 맡아 정반대 행보를 보였고요. 이양수 의원은 여당에서 전국 안정화 TF를 맡아 탄핵을 반대했고, 허영 의원은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비상계엄의 전말을 적극적으로 규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공석인 국방부 장관에 지명됐지만 고사했고, 유상범 의원은 법사위 소속으로 탄핵 전국 속의 각종 수사 진행 등에 대해 여당의 법률 대응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회 내에서 도내 여야 의원들의 활약이 어느 때보다 두드러지는 가운데 여야 갈등의 핵심에 도내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 더욱 높은 것 같습니다. 박건상 기자, 네. 앞으로는 국회 여야가 극심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전국이 급냉한 가운데 강원 지자체도 주요 현안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메가톤급 이슈가 블랙홀처럼 다른 현안들을 빨아들이면서 우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심사 등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지난 9월에 발의됐지만 아직 행안위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허영 국회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나라 전체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화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부분들이 다 비정상적으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새로운 사업들이 줄지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날벼락이 떨어진 건데요. 특히 지자체들은 당장 내년 사업들에 미치는 영향 분석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국회가 정상화되고 국무위원들의 거취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의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치권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약이 내년에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헬로티비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내년에도 이어지길 기원하면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